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배입니다. 지난주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정가 35범. 대단하네요. 35범이 공개 수배됐는데 체포됐습니까? 예, 체포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김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청소년 보호법 즉 미성년자 강간 등에 35범. 이 정가 35범이라는 얘기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가 이제 35범이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35범이기 때문에 재범 고위험자로 분류가 해서 집중 관리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 이 사람이 20일 오후 10시 45분쯤에서 아는 사람한테 승용차를 빌린 것 같아요. 그러던 다음에 그 경북 고령에서 순천으로 이동을 했고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끄는 거죠. 그리고 도주했다가 그 28일 오후 1시 37분에 경남 함양군의 시외버스 터미널 가는 중에 잠복하던 형사한테 그만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그 3일 만에 체포했으니까는 그렇죠. 뭐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닙니다. 잡는데. 그래도 오래 걸린 건 맞죠. 하루 만에 아니고 3일에 걸렸기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요. 그 전자발찌를 끊고 예. 휴대폰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천 갈 때 지인 차량도 이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뭐 택시나 버스 등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 도주자가 카드 같은 걸 사용하거나 또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추적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추적은 가능한데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끄는 뒤로는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예. 전자발찌까지 있을 때까지 추적이 되는데 그거는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까지 갔는데 거기다 택시버스를 타고 전남 벌교까지도 갔어요. 야. 경남 경북 그다음에 다시 무궁화차를 타고 진주 반정역 그러니까 이제 경북 경남 전남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예. 돌아다닌 다음에 함양여관에서 투숙한 다음에 나머지 검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 자기 고향 창녕에 있을 때 아마 그 외출 제한 위반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10시 후에 외출을 제한이 되는데 2번이나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9월 달에 어겼는데 아마 이제 그 심사를 조사를 할 때에 빨리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출두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출두에 와서 본인이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변호사를 대동하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10시 후에 주거지로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안 가니까 당연히 창원보호관청에서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전화를 안 받고 이제 도생각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전에도 이렇게 외출 제한 위반 등의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게 이렇게 끊고 도주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내용이 보면 창원보호관찰서 같은 경우에는 신속 대응팀이 있습니다. 이거 만들었거든요. 신속하게 대응팀 만들었는데 이게 밀양지서 관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서에는 뭔 말이냐면 작거든요.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신속 대응팀이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즉 이 사람이 그 재범 위험자이기 때문에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소에는 그만 인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사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변명하는데 이게 어떻든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전자발찌가 웬만한 도구로는 끊기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뭐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끌어내겠죠, 이렇게. 전자발찌가 요즘에 이제 경량화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그 무쇠덩어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단기로는 끊을 수가 있어요. 예. 절단기 끊고 도주하게 되면은 물론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할 때 그 보호관찰소로 통보가 갑니다. 훼손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추적이 시작되는죠. 예. 그렇지만 발찌를 끊어버리면은 추적 장치가 무용지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후로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CCTV라든지 휴대폰, 카드 등으로 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법무부도 나름 대응책을 강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무에서는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전자발찌를 경량하지만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모든 사람을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고위험군하고 재범 위험자라면 특별 집중 관리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1 감시, 밀착 감시는 힘들기 때문에 이 고위험 재범 의뢰자들이 사고 즉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부터 추적이 되지 그전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외출 제한 정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사만 할 뿐이죠. 그런데 외출 제한이 문제가 아니고 끊고 도주해서
또 다른 범죄를 벌이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무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다고 하니까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됐으면 하고 하나 더 사건 이야기해 보면은 또 이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 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내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예. 초등학교 교장이라 그러면은 관리자면서 감독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몰래카메라 같은 설치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분이 그럼요. 안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교사 화장실에. 예, 여교사 화장실에 했는데 알다시피 몰래카메라가 소수형이 작지 않습니까? 예. 이걸 휴지통 동물 눈에다가 이제 박은 것 같은데 휴지통 동물 그려진 동물의 눈 한쪽에다가 이걸 했어요. 좀 어설프게 했습니다. 렌즈를. 그런데 그 여교사가 발견을 했어요. 아하.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신고를 했는데 예. 아마 교장 선생님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고했으면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아마 다음날 신고한 것 같아요. 본인이 신고를 했고 또 그리고 알다시피 칩이 발견했어요.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는데 메모리 카드를 보려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을 내가 볼 수 있어 해가지고 자기 컴퓨터에서 메모리 칩을 넣고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메모리 칩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 깔았다 그러면 범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 이제 이 교장 선생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면담하다 보니까 이제 자백하게 된 건데 이 교장 선생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일부는 부인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했다고 한다면 이거 몰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그 구속된 교장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그 화장실 안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변기나 이렇게 있는 그쪽 안이 아니고 세면대 거울 앞에 놨으니까 내가 뭐 성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네요. 그 아마 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화장실 안에 이렇게 그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에 세면대라고 한다면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만 몰카 설치를 해서 여성의 신체를 찍었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또 어이없는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그 카메라를 샀는데 시험용으로 해봤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떻든 그 교장 선생님이 장학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뭐 능력도 있고 교육 용의를 불탔다고 하지만 성적인 문제에서는 이분이 정상적인 성행위를 안 하는 것이고 약간 우리가 볼 때는 변태적인 게 있는 거죠. 왜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합니까? 더군다나 이 교장 선생님이 여교사라 망정이 학생들 어린 여학생들 한테 했다고 그러면 더 큰 처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니까. 예. 이걸 보니 간간히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볼 때 교장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윤리 도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갖춘 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니 뭐 그 티슈 안 동물 그림 눈을 맞춰서 렌즈를 끼워 넣었다고 하면 지금 말하는 변명이 다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아까 메모리 칩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네. 그 메모리 칩 안에 그 피해자 신상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피해자는 그렇죠. 특정이 됐으면 어땠습니까? 피해자 한 명 정도는 특정됐다고 하고요. 각기 관계자라는 말 들었고 또 6개 영상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포렌식으로 해가 디지털 포렌식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갔던 여교사가 피해를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피해를 받고 또 다른 영상을 관계를 이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이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 그런 걸 감시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설치했다. 그리고 변명한다 하더라도 몰래카메라 설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처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장 선생님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거지는 일정하지만 증거를 아마 메모리 카드를 흔적이 보니까 긁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물 있고 그래서 증거인물 우려가 있어서 아마 신병이 구속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구속됐고 그리고 경기교육청이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했고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에서 어느 정도 재판에서 이게 법정형은 7년 이하 시형이라 5천만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피해자가 많을 경우는 형을 살리지만 만약 피해자도 적고 피해자가 좀 약하고 그럴 경우는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어떻든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넘어가서 처벌받게 되면은 제 생각에 본인이 이제 그 교육자 생활도 오래 했고 또 반성을 하게 되면은 벌금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지 않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면대에 설치했으니까
피해 정도가 낮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중형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그래서 당연히 그 미성년자라든지 알몸이라든지 여성 알몸이 찍히지 않고 여력건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물론 징역을 때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그런 피해가 약하다 보면 벌금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구속됐으니까 이제 네네. 검찰의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지난 주말이 할로윈데이였는데 도쿄에서 조커 분장을 한 남성이 칼부림 또 방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제가 이 동영상 봤는데 이거 피해 보신 분들 상당히 놀라셨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참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건너온 건데 이 복장 즉 할로윈 데이 날 그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이 남성이 그 조커라고 아시죠? 예. 우리가 배트맨에 보면 조커 악당이 나오는데 예. 그 조커가 입었던 복장을 갖추고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17명이 다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그런데 또 그 발화물질, 그 기름이라고 하는데 그걸 뿌린 다음에 불도 질렀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상황이죠. 그런데 나도 사진을 봤는데 이 피의자, 즉 범인이 그렇게 사람을 흉기로 휘두른 다음에 불도 지르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스크도 내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자기가 여러 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사형을 당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당할 바에는 차라리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자기의 그 어떤 자존감도 낮고 또 그리고 과대망상도 있고 자기 포기하는 사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에서 좀 적응이 안 되는 부적응자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자, 17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네네. 그중에 60대 남성 1명이 의식불명 상태. 네, 그렇죠. 중상인 거죠, 상당히. 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묻지마 살인 미수네 이것도. 그렇죠. 이 사람이 직장에 대인관계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 같은데 대인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했다고 보지만 그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 계획성이 또 있는 그렇죠. 거고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은둔형 외톨이 범죄라 보기 뭐예요. 뭐하긴 한데 어떻든 사회 불만을 가지고 했다고도 안 그러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사형당하기 쉽기 위해서 범죄를 했다고는 횡성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 과대망상도 있고 자기의 그 어떤 포기 즉 자존심도 낮은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지하철 범죄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니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건데 천만 이 정도로 해서 끝나기가 다행인데 어떻든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주 태연자약하게 본인이 또 그리고 당당하게 담배 피우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범행을 저질러 놓고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대피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 상황에서 앉아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웠다. 이게 과대망상. 과대망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건데 혹시 또 일본 재판부에서 이게 정신병력이 인정되면 또 형이 또 낮아진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형도 달라질 수. 일본은 지금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신병으로 가게 되면 물론 감형을 받고 근데 이 사람이 계획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30cm 정도 칼을 샀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샀다고 하는데 그럼 미리 흉기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준비한 사람이 아마 범죄를 약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신병력을 들이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정신병력이 있다고 하면은 감형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이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형을 받아도 사형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바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뭐 이런 일이 또 없으란 법이 없고. 그렇죠.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 또 우리 대구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죠. 수많은 분의 고귀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하철 혹은 영화관 피신할 곳이 잘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누가 방화를 했다든가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허겁지겁 놀라서 이제 반대편으로 그냥 뛰어만 가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에 남성들이 그 사람을 제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험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 열차 내에 비상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전화를 빨리 걸고 그 다음에는 차가 정차하게 되면 빨리 도피하는 게 상식인 것이고. 차가 정차를 안 하더라고요? 정차를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리는 중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 범인이 그 구간이 좀 긴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열차와 그 역과 역 사이에 긴 구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간에
정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전화를 좀 빨리 걸게 되면은 그 연락을 취해가지고 정치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공안이라든지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를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열차에서 그런 지하철이나 열차에서 사고 발생 시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거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차의 도어가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네네. 탈출할 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창문을 깨고 이제 탈출한 게 보였었는데 그 지하철 타면은 어떻게 창문 깨서 탈출하라 이런 것들이 써 있긴 한데 네네. 도구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안 보시니까. 아니요. 지하철에는 도어를 깨는 게 아니고 밑에 보게 되면은 비상문을 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당겨서 열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신 거고 운행 중에는 쉽지 않습니다. 차가 정차해야 되죠. 뭐 멈췄을 운행 때. 중에 뛰어내리면 사망하기 때문에 멈췄을 때 비상도어를 열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마 그거에 표시가 돼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안 읽죠. 네,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비상 절차했을 경우에 안 열린 날들 비상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숙지하시게 되면은 비상시에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자동차에서도 또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방화가 아니라 그냥 뭐 운행 중에도 자동차에도 뭐 미니 소화기 같은 거는 꼭 좀 휴대하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동차의 그 아까 말한 그 소화기가 의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의무화시켜 가지고 자동차에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끌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는 법을 제정했으면 싶어요. 저도. 예. 제 차에는 매뉴얼에 소화기가 있다고 봤는데 제가 찾아보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뒷좌석에 아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그 자동차도 달릴 때 불이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 매뉴얼이 없고 설치 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소화기를 사가지고 소지하고 있으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죠. 왜냐면 옛날에는 범행에 동기 없는 살인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동기 없이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묻지마 범죄가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동기가 있어야만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동기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화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죄를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우발적 범죄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노력도 하지만 일단은 발생했을 때 즉시 제압할 수 있는 어떤 뭐 조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갑자기 흉기를 휘둘 경우에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미리 그 사람 성향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을 때의 방법은 신속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신속히 출동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